자,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먼저 검토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걸 알아두시고 나서 부담부 증여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재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택, 상가, 뭐 토지, 분양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산을 증여할 때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재산을 줄 거냐, 어떤 재산을 줄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절세 규모, 대출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세금이 가장 적느냐. 세 번째, 누구한테 줄 거냐, 배우자한테 줄 거냐, 자녀한테 줄 거냐. 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물론 현실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줄 거야를 정해놓고 대출 규모는 얼마 가져가 이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 이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 어, 지금 어떤 재산에서 부채가 있단 말이죠.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 채무에 해당해서 거의 양도라고 보는 거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고 이거 그럼 전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거냐가 나와야 되겠죠. 예, 전체 재산의 평가하는 기준이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인데 시가와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는데 아파트는 이 실거래 가격이 다 나와요. 실거래 가격대로 하고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에 상가는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증여 대상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구분을 해볼게요. 요 아파트와 상가는 월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월세. 그래서 수익형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수익 자산은 뭐 일반 토지들은 뭐 바로 월세나 이런 게 나오는 성격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상가나 토지들은 기준시가 평가 원칙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대출이 있었을 때 이 승계를 받으면 결국 이 이자 부담이 생기는데 이자 부담을 무수익 자산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이자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 수익형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이자 부담은 그 수익에서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부채가 있죠. 부채. 요게 이제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부채가 요 등기부에 보시면 3억 6천이 돼 있는데 요 금액이 아닙니다. 요 금액이 아니고 이건 채권 최고액이라는 금액이고 실제는 보통 130%를 잡죠. 대출금액. 그래서 대출금액 그냥 뭐 2억 8천이 된다. 실제 대출 금액은 그러면 여기에 130%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억 8천, 요게 순수한 대출금입니다. 대출금이에요. 그래서 요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요 채권 최고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주의 깊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액이다. 예, 요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대출을 실행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요 실제 대출 금액을 상환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가령 3억이다 대출 금액이 그러면 최초는 3억이었는데 그동안 상환해서 1억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 1억이 부담이라는 겁니다. 1억. 자, 그래서 요 1억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실제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이 잔액 대출 잔액 기준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부채 규모를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되냐, 가장 절세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대출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순수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양도세 부과 기준하고 이제 증여세 부과 기준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재산 평가 기준, 증여 공제, 그리고 세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양도세는 매매 차익 기준이니까 얼마에 샀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보유 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양도세율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양도세 믹싱한 금액과 증여세 믹싱한 금액이 두 개 합쳐서 얼마나 줄어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 계산이 섰을 때 대출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부채를 얼마로 가져갈 거냐가 이 정해지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수중자는 이제 이런 조건이 있죠. 야, 수중자가 1살짜리다. 1살짜리 애다. 그러면 이 증여세의 납부 능력이나 이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겠냐? 또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금 상환과 이자 납부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본인이 지금 수중자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봤던 부담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되지 않아요. 예. 이건 부담을 요 수중자가 알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능력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수익형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요 월세로 이자를 낼 수가 있죠. 물론 대출 원금이야 뭐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거니까요.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뭐 주거용인데 임대료가 나오는 경우는 뭐 미성년자한테 줘도 되겠죠. 그리고 소득 없는 자녀가 돼도 여기 월세에서 다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비수익형 자산이다. 일반 토지다. 그리고 뭐 그냥 전세에 사는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배우자나 이 성년, 소득자한테 부담부 증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대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출금과 상환 이자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